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9월 넷째 주 테슬라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델 Y가 엑스페리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24년 2분기까지 모델 Y는 도요타의 RAV4 차량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긴 했지만 미국에서 1위를 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듯이 거의 그 격차가 없어지는 것을 봐서 미국에서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좀 이따가 인도랑 얘기할 때 잠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에서 현재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속도가 빠른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올해 전기차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는 결국 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 성장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은 단연 테슬라라고 하네요. 인도량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까봐 정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9월 16에서 22일에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수가 14,300대로 처음에 발표되었었는데 오보였고 13,800대로 나왔습니다. 중국 중추절 연휴가 3일, 평일 이틀과 주말 하루 껴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고 다음 주는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10월 첫째 주는 중국의 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작게 나올 것이고요. 인도량 영상에서 다른 기관들의 인도량 예상치를 적어봤는데 도이치뱅크는 46에서 46.5만 대로 전망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6.2만 대를 보고 있죠. 저는 대략 46.4만 대를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추정하는지 보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을 누르시거나 영상 마지막에 띄워 놓으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모델 Y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모델 Y 판매량을 미국에서 9만 5천 대로 가정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모델 Y의 판매량이 유지돼서 저번 분기처럼 10만 5천 대가 나온다면 47만 4천 대의 인도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테슬라의 인도량을 전문적으로 예측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9월 30일에 본인의 최종 추정치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공개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3분기 인도량은 다른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3분기까지의 인도량은 작년 대비 안 좋다고 말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감소세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1분기에 워낙 차가 안 팔렸고 모델3 퍼포먼스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라인을 손봤는데 그게 오래 걸렸죠. 그래서 당연히 수치는 작년 대비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이제 미래를 봐야죠. 개의치 않아도 될 코멘트입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입니다. 2028년부터 배터리를 이제 습식 공정이 아닌 건식 공정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아무래도 공정이 한 단계 더 적고 간단하기 때문에 건식 공정에 성공하여 대량 생산을 한다면 테슬라의 원가는 더 저렴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도 건식 양극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이버 트럭을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사이버 트럭이 등장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에 한 대가 들어오긴 했는데 테슬라 코리아에서 사이버 트럭 판매를 위해 인증을 한다고 하네요. 사이버 트럭을 발견하시게 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중국에서 제로금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데 역시 그 프로모션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리가 더 내려가고 경제가 화랑이 될 때까지 이 프로모션을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대출 인센티브를 종료하고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 이제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진은 더 올라가겠죠? 아직은 멀었으니까 오래 기다리긴 해야 할 겁니다.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위해 3,000그루의 나무를 벌목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여름이 점점 무더워지는데 다른 이야기지만 진짜 식모기를 부활시켜서 다들 나무 심으러 가는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1.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너지 저장 장치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테슬라의 미래 에너지 수익이 또다시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또 있었는데요. YIPPIT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 채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FSD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채택한 사람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내년부터 정말 많은 차량을 생산하게 되면 저는 FSD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채택하면 한 사람당 수익은 적어져도 훨씬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월 99달러이지만 이게 월 40달러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FSD 채택률이 훨씬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마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투지폰을 왜 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안 되는 전기차를 왜 타지? 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머스크의 말대로 FSD가 없는 차를 타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가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위 로봇이라는 표어로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로봇 AI가 어떻게 공존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측에서처럼 로보택시로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번에 저렴한 신차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오스본 효과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공개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공개한다면 2026년 이후에 만든다는 모델2가 공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면 모델2랑 로보택시는 같은 플랫폼에서 차량을 만든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는 그저 기대에 불과하니까 향후 로보택시의 로드맵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 23일에는 FSD 버전 12.5.4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ASS, Actually Smart Summon이 더 넓은 반경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가 사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추적할 수 있는 선글라스 아이 트래킹을 출시했다고도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ASS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ASS는 사람이 있는 곳이나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스마트한 소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파란색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차 주인이 이것을 자신의 위치로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전자가 없죠? 우측 그림을 보면 차가 후진을 하여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래에 보면 운전자가 없이 운전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차가 운전자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운전자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차가 우측 그림처럼 정차를 해서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탑승을 하니까 아래 그림처럼 카메라에 운전자가 포착이 됩니다. 이런 ASS 서비스가 더 넓은 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주차장에 차를 어디다가 뒀는지 찾아갈 필요 없이 차가 오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AI 팀의 로드맵에 사이버트럭 FSD가 9월 내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기도 한데요. 늦어지면 10월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팀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테슬라 주가는 9월 26일 목요일에 짧은 조정이 있었으나 다시 금요일에 PC가 잘 나오면서 복귀했습니다. 테슬라를 들고 계신 분들은 10월 중순 안에 300달러는 오게 되어 있으니 강력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간다 하는데 안 가서 지쳐 떠난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물론 매우 높겠지만 그닥일 것 같고 차라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25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전체 비트코인의 1.2%를 소유하고 있다는데요. 티커는 MST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MSTR의 주가도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말까지 매수를 완료하고 10월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오를 때 많이 오르는 만큼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각 반감기별로 색을 나누어서 그린 것인데요. 보라색이 현재 사이클이고 녹색과 주황색이 과거 사이클입니다.
이제 과거 두 개 사이클이 접점을 만든 구간을 올해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를 보시면 강력한 상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테슬라 2배 레버리지라면 모르겠네요. MSTR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은 수익을 내면 세금을 안 내지만 MSTR로 수익을 내면 미국 주식 세금 22%를 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편히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